오늘 서핑 리뷰 영상은 아주 잘 정리된 서핑 영상입니다. 거의 34분 분량의 서핑 영상 비디오인데 How to Cross Step and Nose Ride라는 제목으로 2022년 가이드 했던 거를 완성본으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서프 아카데미에서 제공한 것 같은데 채널 이름이 링크가 있지만 더 캘리포니아 서프 아카데미네요. 그만큼 캘리포니아 하면 서핑으로 유명하고 캘리포니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끔 말리포에도 캘리포니아 같은 파도가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캘리포니아에서 롱보드 라이딩을 하는 전문 서퍼가 이렇게 결국 롱보드에서 클로스 스텝 노즈 라이딩은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든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내용이 길어서 카페에다가도 이 글을 올렸는데 PDF 파일도 있고 그다음에 링크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번에는 앞부분만 조금 올리고 카페 링크를 하나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페이지가 23페이지 분량이네요.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자, 일단은 파도 위에서의 보드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음, 보드는 파도의 중간에서 상단부, 즉, 립이 부서지는 포켓 가까이에 위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 중급 서퍼에서 고급 서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부분은 조금씩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위치 에너지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확보를 하면 그만큼 속도가 붙고, 거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롱보더들을 보면, 파도의 최소 3분의 1 지점에서 그러니까 2분의 1 지점 부분은 당연한 거고, 3분의 1 지점에서 라인을 잡고 간다라는 거죠. 숄더라고 불리는 평평한 바깥쪽으로 나가면 보드 밑을 떠받치는 물이 부족해 노즈가 가라앉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립 부분에서 위치를 하게 되고 라이딩을 하게 되면 내가 프론트에 있건 백에 있건 그 파도면에 부딪히는 레일은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은 어느 정도 뜨거나 아니면은 살짝 그냥 수면에 표면에 그 닿는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은 어, 속도도 나고 그다음에 레일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크로스워킹을 해도 이 보드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시소 타듯이. 파도면을 따라 이동하여서 보드 밑을 치고 양옆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테이블링 효과다. 테이블링 효과, 그러니까 일단 그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서 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립이 부서지면서, 그러니까 뒤쪽에서 부서지겠죠. 부서진 파도가 거의 테일 부분을 잠겨버립니다, 완전히. 그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포켓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고. 물의 흐름을 보드 아래에서 지지해주며 노즈가 잠기는 것을 방지해준다. 왜냐하면 내가 크로스워킹을 했을 때 시소처럼 그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눌러주면 내가 앞으로 가도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데 뒤에서 눌러주는 게 없으면 앞으로 가는 순간 노즈가 잠겨버려요. 그러면 다시 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죠. 파도 이립이 보드 이테를 눌러주기 때문에 노즈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노즈 라이딩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타다 보면 노즈가 살짝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때 크로스워킹을 하면 된다. 파도에서의 위치 조절. 만약 포켓에서 너무 멀리 나갔다면 테일 쪽으로 한두 걸음 뒤로 이동해서 또는 컵백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뭐 드랍 리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포켓으로 들어간 다음에
또 다시 보드를 바로 아래, 그러니까 파도의 위에 올려놓고 이제 걷기를 시작해라. 여기에서 영상을 여러 개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영상 링크가 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항상 파도 중간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포켓에 들어가기 위해 작은 스톨 동작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조금씩 조금씩 거는 거예요. 이거는 서핑에는 배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낼 타이밍이 있고, 뭐 속도를 줄일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조절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켓에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걸어가면 보드가 점점 더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포켓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뒤로 걸어가면서 균형을 되찾는다. 포지션을 잡는 세 가지 방법. 노즈 라이딩을 하기 위해 보드를 좋은 위치에 두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페이드 턴, 이 페이드 턴은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고, 내가 또 패들보드 서핑을 하면서 페이드 턴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는데, 페이드 턴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테이크오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오프와 거의 동시에 가는 방향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갑자기 보드가 휘어지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 탄력으로 속도는 내면서 보드는 립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테이크오프 반대방으로 보드를 잠시 속도를 줄이며 폭회단으로 진입한다. 그다음에 스톨. 뒷발에 무게를 실어 속도를 줄이는 기술이 스톨이다. 스톨. 파도가 다시 폭에서 행성할 때까지 기다리며 좋은 위치를 찾는다. 이런 동작들이 불과 1초 안팎으로 딱 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은 아니다. 앵글 테이크오프. 테이크오프 직선을 해서 파도면에 따라 사선을 따기. 파도면이 좋을 때는 앵글 테이크오프를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노즈 다이빙이 일어날 것 같을 경우에도 앵글 테이크오프가 효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드랍에 익숙하지 않다. 왜냐하면 드랍을 했을 경우에 보통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서프 스케이트보드 드랍을 치면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훅 떨어지면서 내가 거기서 방향을 못 잡으면 바로 노즈 다이빙이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앵글 테이크오프를 해라. 그러니까 앵글 테이크오프를 하면 가파른 파도지만 가파르지 않다. 왜냐하면 보드가 사선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즈 다이빙을 조금은 피할 수 있다. 속도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파도의 파워전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테이크오프 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다. 프로스텝의 기본 동작은 어떠냐? 보드의 중앙 위에 몸을 우치한다. 그다음 스트링거라는 라인 위에 뒤쪽 발을 앞발 위로 부드럽게 교차하며 이동합니다. 교차하듯이라는 거는 이 동선을 아, 마, 가깝게 해서 그러니까 앞발의 중심축을 놨을 때 뒷발이 그러니까 덜렁덜렁하게 쫓아오면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라인을 타고서 뒤쪽 발을 정확한 위치에다가 놓는 연습을 한다. 이 연습은 실질적으로 스텝 연습을 서핑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뒷발을 가져다가 뒷발로 앞을 누르면 속도가 더 납니다. 그런 훈련도 하면 이 동작이 좀 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텝을 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원, 투, 쓰리 이렇게 하면 원, 투 이렇게 하면은 원래 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뒷발이 앞으로 갔고 앞발이 다시 앞발이 뒤에 있다가 앞발이 다시 앞으로 가면은 원래 포지셔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면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는데 무릎을 살짝 굽혀주는 게 바로 서퍼의 자세다. 롱보드 서핑 영상을 보거나 롱보드 대회 영상을 보면 이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퍼가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서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구부리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부린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자세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서퍼의 자세가 바로 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가 그 영상을, 내가 서핑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무릎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고 있다 하면 나는 뭔가 서핑을 할 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서퍼 자세를 아직도 나는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끌듯이 걷지 마세요. 우아하고 안정적인 스텝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보드 의 중간까지만 걷고 익숙해지면 노즈까지 도전해보세요. 보드와 핀 선택 팁. 마지막으로 걷기와 노즈 라인 쉽게 만들기 장비 팁. 보드는 9피트 이상, 그 다음에 넓은 노즈와 충분한 부도를 가진 로그 스타일 롱보드를 추천합니다. 보통 롱보드 서핑 대회를 나가는 사람들의 보드를 보면 이제 서핑 보통 대회 하기 전에 샷을, 그러니까 이제 컷샷을 하나 찍는데 보면 롱보드가 뭐 9피트, 거의 10피트 가까이 되는, 9피트라고 하면 3, 9, 27, 한 2m 70 정도 되는데 거의 뭐 3m 넘어가는 보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9피트 6, 뭐 이런 보드 같은 거. 그리고, 노즈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행, 5나 행 10을 하기 위해서 노즈 부분이 라운딩 된 게 있어요. 조금 더 넓은 게.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내가 노즈 라이딩을 하게 되면, 그 행텐이나 행파이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누르는 면이 높으니까, 그 뒤에서 눌러주고, 누르는 면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내가 로즈 라이딩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드 역시도 그런 보드를 선택해서 타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쉽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싱글핀 셋업과 크고 깊은 센터핀 안정적인 직진성을 높여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거는 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노즈 쪽 컨케이브가 보드는 노즈 라이즈 발이 더 잘 보줍니다. 그러니까 휘어짐이 좀 넓은 거, 뾰족한 거보다는 넓은 거가 있으면은, 훨씬 더 노즈 라이딩이 쉽다. 바로 위쪽, 어깨 근처에 크로스 스텝을 시작하라.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서핑을 할 때 훈련을 하면 됩니다. 이 연습을. 사이드 라이딩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드를 더 올릴까, 리프팅하는 파도에, 파도는 들어 올려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 리프팅하는 파도 위에 내가 같이 올라설까를 계속 연습하면 그 연습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테이블링 효과와 리브 테일 누름을 활용해 노즐을 띄우세요. 이거는, 이거 확인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음, 살짝 내가 여유가 있다면 내 테일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음, 레귤러인데, 백사이드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뒤쪽으로 목을 돌리기는 어려우니까, 방향이 틀어지니까, 어, 살짝 곁눈질로, 테일 쪽, 아니면 아래쪽을 살짝 봐도 되고, 쉬운 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봐본 적은 막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연 테일에 그 물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요 테일을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레일을 보면 됩니다. 레일. 그 파도면에 닿는 레일에 내 파도가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 그럼 그 레일을 봐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갔을 때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지 않고 크로스 워킹에서 노즈 라이딩, 행팝이나 행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것을 뭐 직감할 수 있는 거죠. 헤드 턴, 스톨, 앵글 테이크오프로 좋은 위치를 잡아라. 테이크오프 할 때 크로스 스텝을 정확하게 익혀 앞으로 뒤로 자유롭게 이동해라. 이거는 육상 훈련이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라. 롱보드 계열이지만 좀 더 콘케이브가 있고 길이가 길고 부력이 좋은 애를 써라. 그리고 핀 역시도 직진성을 잘 잡아주는 긴 핀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핀을 셋업을 조금 핀을 한두 개 가지고 다녀가면서 바꿔보고 바꿔서 타는 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에 어떤 변화를 주는 아니면 느낌이 어떤가를 갖다가 보는 같은 파도 보통 서핑을 하면 뭐 2시간 이상 서핑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시간은 A라는 핀으로 또 1시간은 B라는 핀으로 이렇게 타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비에 대한 어떤 선택을 좀 색다르게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로스스택과 노즈 라이딩을 위한 롱보드 서핑 기초 두 번째 세션이네요. 왜냐하면 이거 34분짜리라서 총 한 대략 15페이지? 3, 40, 13페이지 정도 돼서 3페이지씩 나눠서 네 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두 번째 세션. 롱보드에서는 걷기 기술 로깅을 배우려면 단순한 경영 감각을 넘어서 파도 힘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노즈 라이딩을 위해서는 파도의 폭기, 즉, 가장 경사가 가파르고 힘이 집중되는 구간에 정확하게 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숏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술이 페이드 턴과 스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을 해서, 속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포켓에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로깅을 하다가 다시 벌어지면 다시 백을 하거나 뭐 드랍 리턴 아니면은 컷백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도를 로깅 시도를 하는 거죠. 파도가 좋으면 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페이드 턴 속도를 줄이고 파도 위에서 높은 위치 유지하기 위해서는 페이드 턴을 한다. 일어서기 전에 먼저 왼쪽으로 보드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드입니다. 헤들링 하면서 보드를 왼쪽으로 향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북배 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파도의 리프트를 타기 시작하면 빠르게 오른쪽으로 턴을 합니다. 이 페이지 턴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속도를 줄여 파도의 폭격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한다. 보드를 파도의 중간 상단에 유지시켜 밸런스를 더 쉽게 잡을 수 있게 한다. 파도의 이 보드 테일에다 노즐을 들어 올리는 효과, 테이블링 이펙트를 만들어준다. 페이지 터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초반에는 직진으로 패들링을 시작한다. 왼쪽 팔에 체중을 싣고 보드를 왼쪽으로 향하게 한다. 일어서면서 뒷발에 거의 모든 체중을 싣고 보드를 오른쪽으로 급히 돌린다. 가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머리 어깨 같은 같은 방향을 향한다. 뒷선을 끌듯이 살짝 닿게 하면 회전 시 보드가 더 잘 들어간다. 이 페이드 턴은 파도가 좋을 때 그 롱보드 챔피언십을 보면 대부분의 프로서퍼들이 페이드 턴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턴이 끝난 후 크로스 스텝을 시작한다. 보드는 완전히 파도 중간 이상 위치에 있어야 하며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보드가 충분히 서포트되어 노즈 라이딩을 진입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시 강한 페이드. 이번에는 파도의 숄더 바깥쪽에 하는데 포켓의 홀쭉 안쪽 왼쪽으로 강하게 페이드. 아마 이거는 서핑 영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뒷발로 보드를 휘감고 높이 유지하며 일어서고 파도의 리핑을 바로 뒤에서 터질 때 즉시 크로스 스텝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리빙이 보드 테일을 누르면 노즈가 올라가고 핸드 파이브를 성공한다.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 영어 말하기가 조금 잘 안 와닿으면 한국어 자막을 틀어놓고 보면 됩니다. 초보자는 페이드 후 잠깐 멈추고 발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걷기 시작해도 된다. 숙련되면 페이드에서 곧바로 걷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페이드를 할 수 없을 때, 때로는 페이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서퍼가 진행 방향에 있거나 너무 빨리 테이크오프 해서 포켓보다 앞서게 되는 거, 이럴 때는 스토리 이용하다. 스토라는 것은 이것을 보드 위에 있을 때 뒷발의 체중을 살짝 싣는다. 그러면 보드에 테일이 가라앉고 노즈가 올라가면 속도가 줄어든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효과인데, 이렇게 하면 파도의 포켓을 따라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속도를 줄이니까 파도의 포켓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케이블 효과가 나오는 타이밍에 다시 로드 라이딩으로 연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스톨렛이 설명. 처음부터 가파른 구간에서 파도를 잡는다. 페이드는 필요 없을 때 정도로 이미 포켓 근처다. 보드를 똑바로 탄 채 일어서면서 뒷발을 누른다. 이게 이제 완전히 그 테이크오프 했을 때 파도의 면에 있을 때 얘기예요. 만약에 파도의 면에 내가 위치하지 않고 파도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뒷발을 누르면 당연히 그냥 게임 끝이죠. 그냥 파도는 지나가 버립니다. 파도의 면을 완전히 타서 나의 라이딩이 확보가 된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는 거니까 어차피 뒤에서 밀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이 포켓이 나를 따라오거나 내가 포켓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는 좋은 파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파도를 말리포에서 가끔 있습니다, 가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한 번에 부서지는 파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발리 같은 파도가 좀 그러니까 라인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그 형성이 되는, 아니면 양쪽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파도에서의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노즈 확연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게중심을 약간 발가락 쪽 레일로 옮기며 보드를 오른쪽으로 더 유도할 수 있다. 파도가 따라잡기 시작하면 앞으로 걷기 시작한다. 코끝에서 리핑이 테일을 누르며 완벽한 노즈 라이딩 구간을 형성한다. 페이드 턴을 해라. 가고자 하는 방향 반대로 보드 방향을 먼저 틀고 회전은 속도 들이고 포켓 위치 유지하고 파도 중간 상단 유지하며 걷기 시작한다. 핵심은 그거예요. 파도 중간 상단 유지. 왜냐하면 내가 대부분 이렇게 말리포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롱보드를 로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내려간 다음에 그 시도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작은 파도든 큰 파도든.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 상단에 위치했을 때 해야 그 립 하는 파도가 나를 눌러주기 때문에 거기서 스탠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백하는 자세를 유지를 해라. 연습을 할 때 백을 유지를 안 하면 나중에 그 파도를 능수능란하게 요리를 못 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중간에. 그러면은 좋지 않다. 스토로는 페이드가 어려울 때 뒷발로 눌러 브레이크를 건다. 포켓이 따라오면 전진하면서 속도를 유지한다. 프로스텝 팁, 보드의 중심 스트링거를 따라잡기. 무릎은 약간 굽히기. 그다음에 끌지 말고 한 발씩 우아하게 걷기. 파도의 지지력이 있을 때 걷기 시작한다. 자신이 영상을 촬영해서 그걸 확인하는 게 아주 좋다. 이제 세 번째 세션으로 갑니다. 롱보드 서핑에서 프로스텝과 노즈 라이딩을 위한 기본 기술. 스톨, 앵글 페이드, 그리고 프로스텝. 스토리에 대한 더 보강 설명을 하는데 파도를 타면서 앞에 파도가 형성되는 걸 보면 레일을 고정하고 앞으로 걷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 파도를 잡고 그냥 직진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돌려고 했더라면 섹션을 지나치게 빨리 앞질러 버렸을 거예요. 이때 다시 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은 속도를 줘서 파도의 포켓에 머무르게 해주고 보드를 위로 띄워줘서 파도의 높은 부분을 올라가게 도와주고 실제 예시는 테이크오프 할 때 보드가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뒷발로 눌러서 속도를 줄이는 거고, 그러면 보드가 중간쯤에 머물고 조금씩 위로 올라가요. 그 타이밍에 앞으로 걸어가면 포켓에 진입을 하게 되고, 포켓에 진입해서 테이블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테일을 물이 눌러준다. 그때 이제 크로스워크는 시작하면 된다. 또 다른 방식의 스토는 이번 클립에서 비교적 직선으로 테이크오프한 후, 살짝 왼쪽으로 보드를 휘게 만들어요. 페디턴은 아니고 살짝 흔드는 정도의 조정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뒷발에 강한 압력을 가합니다. 보드 아래면 전체가 보일 정도로 로드가 들리는데 그만큼 강하게 눌렀다는 뜻이죠. 이렇게 속도를 주고 파도가 나를 따라오게 만든 다음 앞으로 걸어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켓 안에 위치하겠죠. 핵심은 이제 포켓 안에 어떻게 위치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서핑 고수의 어떤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켓이라는 거는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의 어떤 그 세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파도에서 파워가 센 곳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와 그다음에 그 빵 터지는 그 힘, 속도 에너지가 같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위치했을 때의 어떤 그 서핑도 그 안에 위치했을 때가 좀 짜릿하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앞에 터지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훈련도 좀 필요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포켓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스토를 활용한 타이밍은 테이크오프 직후 세션에 들어가기 전 라이딩 중간 앞서 나갔을 때 다시 파도에 맞추기, 뒤로 걸어서 테일을 누르면 속도가 줄고 노즈가 올라가면서 다시 포켓에 머무를 수 있다. 스톨에서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혹은 오래 누르면 안 된다. 그럼 브레이크가 너무 세다. 특히 약한 파도에서는 보드가 파도 뒤로 빨려 나갈 수 있다. 파도에 따라 약하게 톡톡 누르거나 강하게 눌러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계속 파도에서 밀려난다면 압력을 너무 많이 주거나 오래 스트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테이크오프 시 각도의 중요성. 로드 라이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드 방향을 살짝 뒤로 테이크오프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오른쪽으로 갈 파도면 보드를 살짝 오른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로 패들링합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그 의도적인 거예요. 약간. 어, 이거는 이제 보드에 아주 익숙한 상태. 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더 밑으로 안 내려가고 살짝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살짝 무게중심 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굳이 스토리나 페이드를 하지 않아도 바로 포켓에 진입할 수 있다. 빠르게 포켓에 들어갈 수 있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앞으로 걸어갈 수 있고, 빠른 파도나 섹션이 앞에 있을 때 매우 유용하다. 파도가 좀 셀 때, 이렇게 활용하면, 아, 바로 로깅 할 수 있을 때,
그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롱보드 서핑 그 챔피언십에서 보면, 테이크오프 하자마자 바로 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눌러서 아예 일어나면서 포켓에 있고, 그럼 바로 노즈 라이딩이 가능하겠죠. 오른쪽 카드에서 앵글 스톨, 이 클립에서는 테이크 오프 시 보드를 강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살짝 뒷발로 눌러서 스톨을 걸고 노즈가 들면 보드 바닥이 보이는 장면은 전형적인 스톨이 신호다. 보드 바닥이 보이는 장면은 그 직후 바로 앞으로 걸어가면서 완벽한 위치에 도달해요. 파도의 립이 바로 앞에서 부서지는 지점이죠. 노즈 라이딩의 상징인 지 이거는 이제 영상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왼쪽 파도에서 앵글링은 왼쪽으로 가는 파도는 보드 살짝 왼쪽으로 기빈 상태에서 헤들링하고, 이거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백사이드냐 프론트 사이드냐 그 차이입니다. 레귤러라면 왼쪽으로 갔을 때 백이고 오른쪽으로 갈 때 프론트고 굿비라면 반대가 되겠죠. 옆으로 아니라 해변 방향으로 살짝 향해야 보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일어나자마자 누즈를 가볍게 들도록 올리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높은 위치를 유지한 채로 보드를 따라 걸어가며 노즈 라이딩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크로스스텝 하는 방법. 크로스스텝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 걸어가야 하는지 배웠다면, 이제는 어떻게 걷는지를 집중할 차례입니다. 육지에서 먼저 연습하세요. 저도 어릴 땐 자주 서핑을 못해서 마당에 나무판 깔고 걷는 연습을 했어요. 바보 같아 보이지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근육 기억 형성. 처음엔 한 걸음만 제대로 해보는 걸 추천해요. 익숙해지면 두 걸음, 세 걸음 도전해보세요. 보드 중앙 스트링더 위에서 걷기. 정면을 보며 중심을 잡고 걷는 게 핵심입니다. 팔은 살짝 벌리되 과하게 흔들지 마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파도의 포켓에 있을 때만 걷기. 파도가 보드를 받쳐줄 때만 스텝이 잘 돼요. 너무 낮은 위치로 내려가서 걷는 건 피하세요. 속도와 파도의 힘을 모두 잃어요. 이게 이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포켓에 있을 때, 리프트 단 상태에서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속도가 날 때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속도가 날 때 해야 이 속도는 하나의, 음,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속도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 몸의 무게를 보드가 그대로 받는 거죠. 근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보드 역시도 그 어떤 강한 힘에 의존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간들 모두가 내 몸에 따라서 빨리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좀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백하면 되는 거니까 그 속도가 더 중요하다. 로깅과 노즈 라이딩을 위한 핵심 포인트. 스톨로 속도 조절 및 포켓 진입, 앵글로 빠른 방향 전환 및 세팅, 페이드로 위치 조정, 크로스텝은 중심 위치 천천히, 파도에 맞춰 압력과 타이밍 조정. 이게 마지막ク시션 같은데. 기본 자세, 발음 움직임, 장비 선택까지 단계별. 준비 시간 확보하기, 노즈라이징과 크로스텝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파도가 형성되고 있을 때 틀린달수록 기다리면서 웨이브가 만들어지는 걸 지켜보고, 이 시간은 몸의 균형을 잡고 다음 동작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큰 스텝으로 노즈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고 작은 긴 벽을 가진 파도에서는 두 번, 많아야 세 번의 스텝을 전사한다. 대부분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올바른 기본 자세, 걷기 전에 기본 스탠스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크로스 스텝뿐만 아니라 롱보드 서핑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앞뒤 위치, 레귤러인 경우에는 왼발이 앞발이고 굽힌 경우 오른발이 앞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발의 발끝은 약간 노즈 방향으로 틀어주고 두 발이 완전히 평행하거나 레일을 향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만약에 크로스워킹을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스탠스가 보통 서핑을 할 때 테이크오프를 하면은 앞발이 45도 각도인데, 근데 이제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내가 크로스워킹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살짝 걷듯이 이렇게 그 발끝이 앞을 보게 해주는 게 더 유리하다. 만약에 내가 로즈 라이딩 크로스워킹을 로깅을 한다 그러면 이처럼 발끝을 틀면 엉덩이와 무릎을 열리면서 뒷다리 앞쪽으로 스무스하게 가져올 수 있다. 무릎을 살짝 구르면서 걸으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때 결국에는 보드의 어떤 균형이 되게 중요하니까 쉽게 말하면 로깅 전문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 폭이 넓고, 그다음에 부력 좋고, 앞에 콘케이브가 있고 하는 보드를 타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세는 길고 안정된 스텝을 가능하게 하며 짧은 스텝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단계 프로 스텝 제대로 하기. 윗다리를 앞발 위로 교차시켜 이동한다. 가능한 한 움직임의 폭을 좁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너무 넓으면 균형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도 속도가 빠르고 파도의 면에 지금 내가 레일이 박혀 있고 한쪽 레일은 떠 있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동작이 너무 쉽게 말하면 라인이 안 잡혀 있으면은 걷다가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당연히 머뭇거리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면 로드 라이딩을 시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차하듯이 보통 스치듯이 걷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뒷발을 가져올 때 뭐 끌지는 말고 거의 앞발에 스치듯이 그리고 그 몸의 어떤 밸런스를 축을 조금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막 내가 걷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내 앞으로 달려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그 사람은. 그럼 피할 때 순간적으로 달려오면 내가 두 발로 피하는 게 아니라 몸을 옆으로 기울이면서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거나 뭐 럭비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런 것처럼 내가 교차할 때 몸을 살짝 기울여서 내 뒷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몸은 일자로 돼 있는데 내 뒷발이 따라오려면 결국에는 뒷발은 일자로 따라오면 앞발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뒷발이 앞발을 피해 가서 하려면은 이제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발을 내릴 때 쓰린 것보다 약간 안쪽. 파도를 마주하는 토 사이드 레일 쪽에 가까운 위치를 두입니다. 레일을 파도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테이블링 효과, 판처럼 팽팽하고 고정된 느낌을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보드가 더 안정되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발 딜 때 요령, 발가락과 발볼부터 바닥에 되어 있어요. 이것도 미묘한 차이네요. 발을 그냥 툭 대는 게 아니라, 발가락, 발볼, 이렇게, 그 후에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준다. 바깥쪽 바늘알부터 디디고, 발 전체를 돌려서 눌러내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미묘한 거네. 교차라기보다는 전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세만 다르고 본질은 그냥 앞으로 한 걸음 나가는 동작입니다. 프론사이드, 백사이드. 프론사이드는 앞으로 내디딘 발이 레일에 힘을 주는 거고, 백사이드에서 몸의 중심이 힐 쪽에 실리며 힐사이드 레일이 파도면에 고정되는 겁니다. 백사이드로 탈 때는 저는 앞발을 힐사이드로 가까이 두고, 그래야 크로스 스텝 후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는 중심이 힐에 남아 레일이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일이 고정되지 않으면 파도가 급격히 서는 구간에서 보드가 기울며 미끄러지고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로드 라이딩이 쉬워지는 장비 선택 팁. 로드 라이딩에 적합한 보드를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드 형태, 평행하고 넓은 아웃라인을 가진 보드를 고르세요. 로드가 넓고 평평한 이른바 쓰레기통 모양 트래시캔 쉐입 보드가 초보자에게는 안전이다. 좁은 노즐을 가진 퍼포먼스 롱보드 기술자에게는 좋지만 초보에게는 어렵습니다. 락커, 노즐 락커. 보드 앞부분이 위로 휘어진 곡선, 물에 박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테일 락커, 보드 뒷부분의 곡선, 드래그를 생성, 파도의 상단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드래그는 자연스러운 감속 장치 역할을 하며 윙의 턴이나 컷백을 할 때도 회전이 쉬워집니다. 바닥 윤곽, 버튼 컨터, 노즈 콘테이브를 확인하세요. 보드 앞쪽 바닥이 숟가락처럼 오목하게 파인 형태입니다. 물이 지나갈 때 부력을 높여 안정성과 뜸을 향상시켜줍니다. 무게중심이 앞에서 있어도 노즈가 물에 잠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콘케이브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브가 동굴이니까 약간 오목하게 돼. 이런 보드를 본 적이 있나? 어,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드 무게. 싱글핀 롱보드는 대부분 노즈 라이딩이 적합한 적절한 무게와 안정성을 가집니다. 퍼포먼스 롱보드는 다소 가볍지만
아웃라인이 평행하고 디테일이 넓다면 초보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롱보드가 있다. 스튜어트 보드. 스튜어트 보드라. 핀 선택 팁. 노즈 라이딩을 할 때는 스리핀보다는 승객핀이 좋습니다. 클래식 노즈 라이더의 정석이기도 하고, JJ 웨스 9.75인치 실내핀이 좋고, 넓은 베이스로 강한 공정력을 제공한다. 고정력을 제공한다. 노즈 라이딩 스테일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파도를 기다리세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키와 자세히 좀 유지해서 무리해주세요. 항상 레일을 파도면에 고정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레일을 파도면에 고정한다. 자신의 실력과 파도의 조건에 맞는 보드를 선택하세요. 롱보드 서핑에서 크로스스텝 하는 방법, 크로스스텝 즉 로그인은 롱보드 위에서 부드럽게 걸어 올라가면서 멋진 노즈라인을 하기 위한 기술인데 아래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세팅 적절한 구간 기다리기. 움직이기 전에 보드를 잘 세팅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잡으세요. 느리고 긴 파도 구간을 기다려서 크로스스텝 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빠르고 가파른 파도에서 보통 한두 걸음 정도만 빠르게 올라가 노즈에 바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느리고 작은 파도, 인라이딩 구간에 있을 때 2, 3걸음 정도 걸어도 되지만 보통 2걸음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텝 하기 전 기본 스탠스 익히기. 스탠스는 단순히 걸을 때뿐만 아니라 보드 위에서 트리밍하거나 회전 준비를 할 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앞발을 먼저 정하세요. 레귤러 높이인지. 앞발의 발가락은 약간 보드 노즈 방향으로 향하게 놓으세요. 로깅을 할 때는 두 발을 평행하게 하거나 양 발가락을 모두 레일 쪽으로 향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앞발을 약간 노즈 방향으로 틀면 엉덩이와 무릎이 열리면서 뒷발을 앞으로 보낼 때 앞무릎이 걸리지 않고 더 길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습니다. 크로스 스텝 동작. 뒷발을 앞으로 보낼 때 앞발을 가로질러 넘기듯이 하되 뒷발을 앞발 바로 위에 놓지 말고 스트링거에서 조금 벗어나 발가락 쪽 레일 쪽에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체중이 그 레일에 실리면서 보드가 파도면에서 딱 고정되는 테이블링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 안정감이 커집니다. 발을 내디딜 때 발가락과 발바닥 앞부분이 땅에 닿도록 하고 뒤꿈치를 나중에 내려놓으세요. 옆이나 뒤꿈치부터 먼저 닿으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프론트 사이드, 백 사이드 크로스텝. 프론트 사이드 크로스텝. 체중이 자연스럽게 발가락 쪽 레일, 톱 사이드 레일에 실립니다. 백 사이드 크로스텝. 체중이 뒤꿈치 쪽 레일에 실립니다. 백사이드일 때는 앞발을 안쪽 레일 쪽에 가깝게 둬서 뒤꿈치에 체중을 계속 유지합니다. 레일이 제대로 당기지 않으면 가파른 구간에 보드가 쉽게 기울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크로스 스택과 노즈 라이딩에 적합한 장비 선택. 노즈 라이딩이 특화된 보드를 고르세요. 좀 더 평행하고 폭이 넓으며 노즈가 쓰레기통 모양을 똑같은 면인데 락커. 보드의 앞부분 노즈 락커, 뒷부분 테일 락커 공유를 말합니다. 노즈 락커가 있으면 노즈가 물속에 파고들지 않고 떠오르는 역할을 하고 테일 락커가 있으면 속도를 저 파도의 파워를 더 잘 잡아주고 보드 회전도 쉬워집니다. 보드 바닥의 형태, 컨투어, 노즈에 컨테이프가 있으면 물이 받쳐주는 힘이 생겨 노즈 라이딩이 더 안정적입니다. 보드 무게, 싱글핀 롱보드는 보통 노즈 라이딩이 적합한 무게입니다. 하이퍼포먼스 보드는 가볍고 불안정할 수 있으니 넓고 평행한 라인과 넓은 테일이 중요합니다. 보통 싱글핀을 선호하며 넓은 베이스와 약간 뒤로 젖혀진 형태의 노즈 라이딩이 적합합니다. 뒤로 젖혀진 형태. 핀 크기는 9.75에서 10에서 25인치 사이가 보통입니다. 육상에서 연습. 프로스텍은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땅 위에서 충분히 연습해 근육 기억을 만들어낸다. 근육 반응.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데 근육 반응이 나타. 크로스텝을 발을 가로로 교차하는 동작이 아닌 약간 다르게 발을 놓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동작을 생각하세요. 꾸준한 연습이 파도 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크로스텝은 균형 타이밍 그리고 발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자세와 스탠스 개선하고 보드를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게 연습해 보세요. 꾸준한 연습과 경험으로 자연스럽고 멋진 로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몇 페이지야? 23페이지 분량을 오늘 얘기를 했네요. 아주 긴 거네.